안녕하세요. 오자서 열진을 맡게 된 정보울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자서 열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오자서가 있는 이 오 가문은 춘추 시대를 시작을 해서 대대손손 지금 이 초나라에 대해서 업적을 세우면서 권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자서의 아빠를 죽이게 되는 이 초평왕은 자신의 선배인 초영왕의 이런 대외 원정으로 인해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등 상군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으나 점점 간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자서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자서는 춘추시대의 영웅호거란 인물입니다. 이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아까 말한 간신을 가까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나오는 비무기가 바로 이 초평왕을 좀 안 좋은 길로 빠지게 하는 간신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무기가 평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 먼저 비무기가 진나라를 가서 진나라의 공주를 발견을 합니다. 이 공주를 데려와서 태자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공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공주를 왕에게 바치면은 나는 이 왕한테 엄청난 총애를 받을 것이다 하고서 왕에게 진나라의 이 공주를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평왕은 그거를 또 말을 듣고 내가 이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 하고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비무기는 태자 권한테는 왕의 여인들 중 한 명을 그냥 신하였던 사람을 이 태자 권에게 줘버립니다. 사실 좀 조사를 해보면은 이 태자 권은 그냥 오순도순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비무기는 이게 자신이 좀 이게 마음이 걸리고 했는지 이 태자권을 죽이기 위해 계속 이 왕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진나라 여인으로 평왕의 충애를 받지 못하였다. 평왕은 조금씩 권을 더 멀리하게 되어 권으로 하여금 상고를 지키게 하고 북견의 군사를 대비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비무기는 계속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고서 이 초평왕을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평왕은 이에 그 태부인 오사를 불러 공문을 하였다. 오사는 비무기가 평왕에게 태자를 청구한 것을 알고 이에 말하였다. 여기서 태부인인 오사를 불렀다고 했는데, 이 오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오사는 건의 스승이자 오자서의 아빠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게 좀 대대손손 왕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나라를 좋은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평왕은 지금 이런 자신의 이런 충신들을 무시하고 간신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평왕은 모하여 오사를 가두고 성부사사 분양으로 하여금 가둔 태자를 죽이게 하였다. 지금 오사는 태자 건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신을 남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비무기는 평왕에게 말하였다. 오사에게는 모두 많이 있었는데 무뚝뚝하니 죽이 죽으면 초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상, 이 상은 오자서의 형이고 이 우는 오자서의 이름인 오운입니다. 두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자서의 형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올 거지만 오운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왕은 듣지 않고 사상을 시켜 두 사람을 부르게 하여 말한다. 오면 내 너의 아버지를 찰리 죽이고 오지 않으면 지금부터
오은의 성격이 더욱 자세하게 나오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라서 힘을 위하여 붙이는 치국을 시즌만 있다니 함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상이 말하였다. 내 가까운 아버지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걸 알고 있다. 그러나 한스러운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 살기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치국을 지을 수 없게 되어 끝내 천하의 목숨거리가 될 따름이다. 자, 지금 오상은 자기는 죽을 거고 너는 여기를 빨리 떠나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짧게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오은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같이 토론해 봅시다. 저희는 오운의 말을 따를 건데 그 이유는 일단 어차피 아버지는 잡혀 있고 오상과 온 둘 다 가도 이미 신하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부르는 목적은 죽이는 거기 때문에 가면 셋 다 죽고 안 가면 일단 두 명이라도 살기 때문에 이보 전진을 위한 유효태로 일단 도망갔다가 군사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구하러 가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세 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게 나으니까 저희는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는데 가면 그 신하들이 나쁜 신하들이니까 어차피 가면 속임수로 죽이려고 부르는 거니까 저는 도망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는 죽을 몸인데 아들까지 죽으면 아버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은의 주장에 찬성을 하고 그 왕이 아들을 불렀을 때는 아빠가 정확히 말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빠를 먼저 죽이고 아들도 죽이기 위해서 아들도 같이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은의 의견을 따를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오은의 가문이 대대로 엄청 훌륭한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아들 둘까지 같이 가게 된다면 이제 그 가문은 후계자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실 걸 알면 굳이 가지 않고 남아서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더 큰 힘을 키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그 오상의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들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드는데 저는 남아서 복수를 하는 것도 아들의 도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은의 말에 좀 동의하는 사람인데 왜냐면은 일단 먼저 가면은 어차피 일단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나쁜 부하들이 있고 또 다른 계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미 죽을 바에는 그냥 도망을 쳐서 막 그때 막 FBI 막 특수부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후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침투를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뭐 풀어주든지 그래갖고 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죽을 바에는 목숨을 일단 살아보고 나서 다음 계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상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일단 여기 운의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남아서 복수를 하는 것 해야 된다. 대충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중국 시설에 들어가 보면 초나라는 그때 굉장한 강국이고 초나라에 다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진짜 웬만한 나라가 아니면 초나라한테 진짜 잽이 안 되는 시기였으니까 복수를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도 복수를 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둘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사기 예전에 나와 있는 오은의 주장이 창피하다 이거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아빠를 구하러 가야 그때 춘추전국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명예를 잃으면 그때 당시 진짜 물론 유럽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진짜 거의 죽은 거는 다름없고 선하의 치욕적이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그 명예를 지키고 그냥 깔끔하게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저는 이 문제는 뭔가 수적으로 후에 누가 더 살아남으니까 이게 더 이득이고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득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덕적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중에 복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명이 죽는 것보다 세 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게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들이 아빠에게 연락을 일단 받는 상태이고 아들이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지금 당장 찾아가지 않고 후에 복수를 하는 것이 과연 아빠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그걸 후에 죽음으로 또다시 갚는 게 아빠에 대한 진정한 도리인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갚는 게 도리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황에서 아들이 지킬 수 있는 도덕적인 도리는 아버지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미 도망치면서 살아야 되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계속 쫓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치다가 잘못하고 뭐 다른 형사들 와서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이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살릴 수도 있잖아요. 다 죽는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죽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 그냥 가서 살릴 확률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구해야 한다.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상 그 의견에 따르는데 왜냐하면은 그 오상이 이제 아버지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대팀은 이제 뭐 어차피 가면은 죽을 게 뻔한데 왜 살리냐 차라리 복수를 하고 말지 이런 말로 하는데 차라리 그냥 아빠를 못 살려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사는 것보다는 아빠 그나마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조금이라만 확률을 가지고라도 아빠를 살리면은 살릴 수 있으니까 저는 오상의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상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목숨이 아깝다 하여도 내 목숨이 소중하다 하여도 아버지가 키워주시고 그런 희생을 하시고 날 위해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두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도움을 구한 게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마지막일 걸 알더라도 마지막이라도 같이 아버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초나라는 강국이어서 복수를 하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수를 한다는 게 보장이 없고요.
포장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 포장률이 저희 팀 생각에서는 이게 아버지를 살리러 가는 포장률과 이 복수라는 포장률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를 살리러 가는 게 도덕성으로 좀 더 맞고, 그러고 확률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두 번째 의견은요. 그냥 말대로 가능성이 둘 다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이 둘 다 비슷하다면 그래도 그 도덕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아버지가 내 진짜 한 몸과 한 인생을 다 팔아서 자기의 복수를 하는 걸 원할까라는 도덕적 문제로 반박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희생을 하시고 키워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죽으면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효년 신청 얘기 아시죠? 그래서 신청이가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 신청이의 아버지는 어땠나요, 기분이? 오히려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자기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보통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부모님들은 자식이 먼저 살리길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게 아들의 도리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으면 그게 더 불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초나라로 가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서 아버지를 구하러 가는 게 더 불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직접 연락이라는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 글에 한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나를 불러 살기를 구하는데 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본다라고 왕이 시켰다고 합니다. 사울이가 이게 뭐 정확한 팩트가 뭔가요? 보면은 오사는 그렇게 좀 거부하는 상황에서 왕은 이 오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죽일 거니까 오라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주세요, 말을. 정리하자면 신하들을 통해 들은 내용이고, 아버지는 이미 왕이 죽였을 수도 있는데 그 신하들 말을 믿고 아버지한테 가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냥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정말 소중한 걸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저가 위험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 하셔서 맞는 것 같아요. 웹툰팀에서 복수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투나라가 약해진다면 복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빠를 구하러 제가 간다 해도 전 어차피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바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부른 것도 아니고 팀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먼저 죽였을 수도 있는데 가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죽을 바엔 그냥 도망갔다가 자기 세력을 키우고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씨 가문의 대대 손손으로 좀 강한 가문이라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순신은 12척으로 엄청 자기의 몇십 배보다 더 센
죄를 가지고도 그럼 실력으로 따져보자면 어차피 이순신도 적은 수로 이겼으니까 오씨 가문도 아빠가 죽어도 왕이 다시 계승하고 다시 군사 모아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 제지 않은데 그거 말해도 될까요? 네. 제 입장으로 따지면은 제 아빠만 보는 건데 제 아빠는 제가 하고 싶고 대성하는 것을 거의 제 아빠 자기 스스로보다 거의 90%가 지지했고요. 제가 무언가를 못한다, 이거 할 수 없다, 그럴 때 항상 어떻게라도 도와줘서 나한테 희망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사람을 그냥 놔두고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것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효라는 게 아들이 아빠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자체적 자기의 의지가 있는 효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불효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아빠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신하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불렀다면 이게 아빠가 불렀는데 가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문제로 얘기를 잡는 그런 문제도 사이겠지만 아빠가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신하를 통해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아버지는 자녀가 죽는 걸 더 원하지 않으신다. 왜냐면 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자식이 죽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상이 가면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암시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가 와서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할까요? 죽기를 바란다고?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 알겠죠, 당연히 그것도. 그럼에도 자기의 나름대로의 도리로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갈 권리가 그때에게 있고 그걸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납득될 수 있는 이유고 그게. 자, 그러면은 이 다음 내용을 한번 읽고 제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운을 지지하던 그대로 되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둘이 죽고 오운, 그러니까 오자선은 이 송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송나라에서 이 태자건을 만나지만 이 태자건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죽게 되고 오자선은 그대로 오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나라에서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이게 대대손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바로 초나라를 치려고 했으나 그 오나라의 왕이 그거를 말렸고 그 상황에서 오자선은 다른 나라들을 치고 그 공자 아시죠? 공자. 이 공자가 재상으로 존재하던 제 나라조차 위협을 줄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상태에서 이제 초나라로 왔으나 그 당시 초평왕이 죽은 상태였는데 이 초평왕의 무덤을 꺼내서 그 시체에다가 300대를 때리는 그런 복수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복수를 끝내고 자기조차 이 아빠 오사처럼 간신에 의해 죽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음 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태사공, 이 태사공은 사마천을 말합니다. 이 사마천은 그 전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공자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 태사공 사마천의 경우 이 오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지나가는 개미와 다를 게 없다 라면서 오자서를 높이 치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자서 열전이 끝나게 됩니다.